만약에 내가 처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사업을 처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면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만약에 저한테 소중한 누군가가 와서 사업을 처음 하고 싶다, 뭐부터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팔자 고치는 일은 경험은 을 통해서 보통 하시게 되거든요. 사업은 지속 가능할 때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캠프를 갖추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나 본질은 필요해요. 온라인 사업에서 본질은 제 생각에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자, 아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어느 지점에서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하고 계신 분들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안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처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온라인 사업을 처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면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1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무재고라는 지점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무재고는 어때요?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고가 있는데 안 팔려도 내가 손해가 보는 게 없어요. 딱 나가는 돈은 뭐밖에 없어요? 프로그램비밖에 없어요. 프로그램비만 나가고 있어요. 프로그램비 정도를 내가 커버업할 정도로 상품을 잘 깔아놓고 잘 팔아내기만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사업은 처음부터 첫수를 베풀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잘할 수가 없다고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연습에 대한 거를 무재고 쪽은 충분히 횟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배팅을 많이 해봐야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재고는 배팅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상품을 올려보는 건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고는요, 사는 것 자체가 한 번의 일이죠. 네, 배팅을 많이 휘두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초보용 사업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초보용 사업이라면 자, 1번이 좋다. 2번보다 1번이 좋은 이유는 제가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브랜드 상품은 그냥 상품명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올려도 팔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올리면은 매출이 꽤나 잘 나와요. 네.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마진율은 약간 약해요. 한 15%에서 25%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돼요. 대표님이 벌고 싶은 만큼 마진율을 내리면요 매출이 올라갈 거고요. 마진율을 높이면요 매출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일은 좀 줄겠죠. 네. 마진율을 내리면은 매출이 올라가니까 일이 많아지겠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요. 1번을 통해서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만약에 저한테 소중한 누군가가 와서 사업을 처음 하고 싶다, 뭐부터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1번을 추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또 다음 얘기를 드려야겠죠.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1번을 해서 내가 잘했어. 내가 어느 정도 돼.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바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직원을 뽑아야 돼요. 저는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이란 건요,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다 해버리면요,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직원을 뽑아야 돼요. 빨리 매출을 많이 올리고 수익을 많이 올려가지고 한 명의 직원을 빨리 둘 수 있는 정도로 내가 키워야 돼요. 굳이 풀타임을 뽑아야겠다는 생각 안 해도 돼요. 4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뽑아도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을 관리하는 일만 해줘도 내가 다른 것들, 돈을 버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직원 한 명 뽑아라. 뽑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2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2번은 뭐라고 했어요? 상품명 가공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자동이라고 했잖아요. 반자동이 다 좋아요. 1번이랑 똑같이 좋은 지점이 있어요. 리스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 안 좋은 지점이 있어요. 상품명 가공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가공을 하나는 해야 돼요. 상품명 가공을 하고 혹시 필요하면 대표 이미지도 약간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한 개의 상품당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사업은 영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게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에서 사람을 뽑은 다음에요. 그 사람을 이쪽에도 쓰자고요.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내가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2번을 연습할 때 뽑아놓은 사람을 쓰면은 훨씬 더 편하게 2번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난 1번 사업 모르겠어. 하기 싫어. 난 2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서 직원을 뽑으세요. 아마 근데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혼자서 하면 무한의 노동 에너지란 거 아실 거예요. 네. 상품을 계속 가공해서 올린다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1번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온라인 사업을 만약에 시작하신 분들이 1번과 2번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직원을 한 명 정도 뽑고 있을 거고 1번과 2번에서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어때요? 안정화됐죠? 약간 안정화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업 2가지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번이라고 생각해요. 4번을 왜 안 넘어가는지 아시죠? 4번은요 위험해요. 뭐 안 팔렸을 때 고스란히 내 인생을 핥히고 지나가요. 3번은 어때요? 그래도 내 인생을
할퀴고 지나가는데 조금 덜 할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브랜드 상품 어차피 재고로 있으면 그거 팔 수 있으니까.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이상한 브랜드 상품 산 거 빼고요. 브랜드 상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테디하게 팔리는 애들이 있고요. 막 시즌성으로 해가지고 잠시 나왔다가 막 잊혀지는 사라지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얘랑 비슷해요.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래서 3번도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상품을 잘 샀을 때를 가정하면은 어때요? 리스크가 작아요. 네. 그래서 1번, 2번에서 만약에 내가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고 3번까지 내가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럼 3개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게 되죠? 네. 3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나오게 돼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돈을 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 다음에는 4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번은요? 그럼 4번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4번이 또 매력적인 지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이에요. 이 두 가지는 low risk, low return이고 요까지도 사실 low risk예요. Low risk, low return이에요. 뚜껑이 약간 덮여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뚜껑이 약간 덮여있어요. 이거 확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 번째는요. 터지게 되면요. 그 비브랜드 상품을 내가 브랜딩해서 성공시키면요. 마진율도 높고요. 엄청나게 팔아낼 수 있어요. 감이 잡히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상품을 하나 잘 띄워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일 말이죠. 팔자 고치는 일은 경험은 4번을 통해서 보통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해골사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왜냐면 꾼들이 많아요. 거의 선수들이 많다고요. 그 선수들 사이에서 이겨야 된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상품 하나를 띄웠어요. 판매가 돼요.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4번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따라 붙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그 체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태하게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1번, 2번에 3번을 미리 쌓아놔야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야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경쟁에서 도태됐을 때 도망갈 구석이 있는데 4번을 그냥 시작해버려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져버려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끔찍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1번, 2번, 3번, 4번 이 순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넓혀나가는 작업이 대표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도전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도전이에요. 이 도전들도 근데 안정적으로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에 피해를 조금 덜 끼친 채로 열심히 연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온라인 사업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다행히도 저는 이 순서대로 갔어요. 그리고 재미난 건 말이죠. 제가 지금 주변에 많은 사업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 선배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순으로 따라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사업의 동료들이 있죠. 네,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사업은 지속 가능할 때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지속 가능성이라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안정성. 근데 사업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건 리스크를 관리를 잘 못해서 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는 항상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데 그 관리하는 대상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가장 안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캠프를 갖추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나 본질은 필요해요. 온라인 사업에서 본질은 제 생각에는 무재고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재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혹시 재고 사업으로 실패하게 됐을 때도 다시 무재고 사업으로 후퇴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저기서 다시 힘을 기르고 다시 뻗어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온라인 사업에서는 참 많은 비즈니스들이 나와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저는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